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한 살이 더 먹고 온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을 하기에 진짜 너무 힘든 한 해였죠.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또 보냈고 건강하게 이렇게 계신 것 자체가 좀 감사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잃지 마시고 2021년도 한 해는 작년보다 뭐 2배, 3배 더 소득도 올라가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는 FP님들에게 감사하단 말 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FP님들에게 영업 현장에서 좀 확 와닿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구성과 순서를 조금씩 변경을 했습니다. 네, 목차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뉴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요거 FP 클라우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랑 만나게 되면 이런 기사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 한번 다뤄주면 어떻겠냐, 요 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FP 클라우드 전용 이메일을 좀 공개를 해서 FP님들이 실제로 궁금하거나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제보를 받아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저 또한 영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객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객들의 성향과 어떤 지식 수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객조차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FP가 뒤처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어떤 소스라든지 팁, 그다음에 뭐 정보, 그 FP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보험사가 이제 보험 모집 질서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제재가 됐다, 이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비대면 시대가 또 되고 있는 만큼 너무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점점 이제 비교도 많아지고 많은 경쟁이 붙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저희가 너무 그냥 잘 해보겠다고 이런 제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긴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을 쭉 훑고 가보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데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약 15분 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말 골라서 담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SBS, CNBC 그 마스터 플랜백스의 이제 박용현 전문가와 함께 이슈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방송에서도 여러 사례들이나 뭐 이슈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경제브리핑 시청하는 FP님들도 2021년이 되면서 많이 관심을 보였던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눈에 띄는 이슈가 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불안전 계약 5년 내 해지, 뭐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기사가 있던데, 요거 이제 일단 불안전 계약이 5년 내 해지, 뭐 이런 내용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랫동안 FP로 활동을 하셨던 경력자분들도 2021년 정도가 된다면은 대단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 FP 클라우드 내용 보시면서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명 손해보험협회에서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월 납입 보험료 대비 설계사의 수수료 상한제 1200% 룰이 도입이 되고요. 단체 실손보험 관련해서 중복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회를 강화하도록 방침이 또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네. 또 다음으로 무해지 보험의 제도가 개선이 되는 등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법, 즉 금소법상에서요,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졌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5년 동안 납입된 보험료나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요,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아니 5년이나 됐는데 이거를 뭐 이제 구상권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구상권을 받게 되면 일을 거의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오면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법에 대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최대한 하죠.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모집을 좀 해야겠고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좀 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미리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언택트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대면 상담보다 좀 비대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님은 이제 오해의 소지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거를 좀 어떻게 만드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좋은 보장과 재무적인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간혹가다 서로의 오해가 발생하면서 이 설계사가 대단히 불리하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일단 전화 상담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모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메시지를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주고 나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상담을 했던 자료는요, 제가 모두 스캔을 떠놓은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정말 정말 가끔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요, 제가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상담 기록지 등을 제출을 하면요,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셨던 내용, 그런 상황 자체가 금방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좀 판정 자체가 FP한테 조금 불리하게 좀 나올 수는 있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쨌든 증거가 다 되니까 상황이 또 종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또 이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FP님들이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요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상품 구조를요, 급여와 비급여 보장으로 좀 분리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자기 부담금과 그리고 보장 한도 자체를 좀 손을 본 다음에요. 현재 착한 실손 의료비 보험보다는 보험료 수준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약 10% 정도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음, 그리고 네. 비급여 특약에 한해서요. 지급된 보험금이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게,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 자체를 적게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더 할인이 되는 정도의 차등제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가입 주기는 기존의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가서 차등적으로 이제 가겠다는 뜻인데, 전문가님은 실손 청구 좀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 20대 때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별로 청구를 안 했었는데 30대 접어들고 살이 좀 찌고 하다 보니까 네. 실손 청구 횟수가 점점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살이 좀 진짜 찌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청구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병원을 좀 안 가거나 청구를 좀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좀 차등적인 할증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제 저처럼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실손이 없는 분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그 준비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그 차등 바뀌는 실손으로 준비를 해도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험이라는 거는 아플 때 필요할 때 찾으면 가입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건강하실 때 드는 게 좋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병원을 정말 안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 변경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어떠한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장단점이 고객들한테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하실 때 미리 실손의료비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다가 경과를 보시고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 나처럼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되려 좀 더 괜찮구나라고 판단이 서시게 되면 그런 변경에 대한 선택을 다시 본인의 담당 FC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연도에 좀 더 변경되는 이슈 있으면은 좀 빠르게 한번 훑고 가주세요. 네, 상당히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에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건데, 맹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핏불 테리어라든지, 사냥개라든지, 일부 좀 덩치가 큰, 이런 반려견들을 맹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 도입이 됩니다. 맹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뭐 뉴스나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의무 보험이기도 하고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보험이 있으면 원활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의무 보험 하나가 더 있습니다. 5개 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에 이를 더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5개 광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 보험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맹견이나 이런 5개 광고 좀 생소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무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좀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또 상당히 좀 빠른 FP가 되고 좋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그 박영현 전문가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러 또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FP 클라우드 FP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그 실제 FP님들이 고객을 만나는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이나 그 일을 하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상기시켜주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룰 레시피는 그 보험 설계사, 모집 질서 위반 행위, 무더기 제재 이런 주제인데요. 지난 22일에 그 보험협회에서는 몇몇 보험사의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적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뭐 아직도 이렇게 좀 위법 행위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조직이 많다라는 것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이 대납 행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타인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는 이 경유 계약. 그다음에 기존 계약을 잘못된 설명을 하고 이제 해지를 시킨 다음에 어떤 손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서상 기재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런 승환 계약,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당연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아무런 어떤 위기의식 없이 그 3만 원 또는 이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특별 이익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 사항들은 단순히 회사에서 회사나 협회에서 정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보험업법상 이제 법이라는 거죠. 법률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음주운전을 하진 않잖아요. 당연하게 이제 백화점에서 가지고 싶은 물품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위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 없이 일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이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달의 이슈에서도 살짝 살펴봤듯이 최근에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대면 상담보다는 비대면 상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비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규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있는 FP님들은 이런 일은 이제 없으시겠지만 우리도 점점 이 바뀌는 흐름에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영업행위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따라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계약한 사람도 대납 이력이 있고 그게 증거가 있다면 그다음에 어떤 승한 계약을 입력을 안 했거나 불안전 판매가 됐다.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증거가 있으면 민원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배경은 이 FP에게 비교적 불리한 판정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비대면 영업 방식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이런 제재는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한 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 건의 위반 행위도 없이 그 정상적인 계약으로 마무리를 잘하기 뭐 이런 목표를 잡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에 대해서 쭉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금리도 많이 낮아졌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지표 동향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표 동향 쭉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IBK생명의 금리가 2.37%로 비교적 이제 높지만 전체적인 공시이율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현장에서는 이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보다 확정이율형 연금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DGB생명이나 이제 하나생명 등 이제 공시이율형 복리이자가 아닌 확정이율형 단리이자로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 연금액은 오히려 확정이율로 단리로 받는 게 조금 더 많아서 제한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만큼 이율 자체는 연금보험보다 비교적 조금 낮은데 1%대 초중반대로 다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219.0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시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의 절정이었던 3월 이후로는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언제 이런 조정 기간이 올지, 언제 또 코로나 여파가 더 심하게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이 투자적인 부분에 올인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 또한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을 좀 띠고 있는데요. 374.4포인트가 전월 대비 상승을 하면서 미국 또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적인 지수는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0.7원이 떨어졌는데요. 반대로 10.7원 정도의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른 거겠죠.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환율과 같은 이제 환율이나 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들은 이 경기가 좀 안정이 될수록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약간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었죠. 그만큼 이제 환율은 반비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금리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부터 볼 텐데요. 작년 5월 이후로 이제 0.5%로 지속적으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올라갈 법도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있고 아직은 금리가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 금리 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금리는 1.4%대로 K뱅크은행이나 이제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순으로 높은 이율을 주고 있고요.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아직 2%대 금리가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수협, 그다음에 시티은행 순으로 이제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이슈부터 레시피, 지표 동향까지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치의 가치라고 그러죠. 2021년도에는 저희가 또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FP 클라우드 모든 FP님들과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 나누면서 함께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